자,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34페이지. 동영상 사이트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앞에 팝업 창에 민법 특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쟁점 특강, 기출 특강, 판례 특강, 조문 특강. 나중에 그 휴가 때 필요하시면 그때 그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든지 하시고, 기간 아마 전부 다 아마 한 달인가 돼 있을 거예요. 한 달. 그 하여튼간에 그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 세월이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강의하는 중에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합격자 수가 줍니다. 85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그 85년도에는 합격자 수가 67,800명. 최근에는 10,000명 이렇습니다.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자꾸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합격자 배출하는 인원을 보면 거의 36만 명 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숫자가 많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은 업을 하실 때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아무리 중개사 업소가 많아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렇습니다. 모든 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뭐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하면 된다. 잘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올해 시험이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2차까지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차는 그 7, 8월 달 정도에 조금 치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9월 달 넘어가고 특히 이제 한 달 전으로 다가오면은 2차는 손대기가 좀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왜? 요러다가 완전히 1차까지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불안해가지고 1차를 손을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날 때 지금 틈틈이 1차는 이제 최소로 민법 개론은 이제 하루에 조금씩 보시고 나머지를 조금 2차에 좀 투자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차는 전략 과목이다.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야, 굳이 뭐 공부에서 뭐 조합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말로 합니까? 그거 쓸데없이. 근데 조합 그 뭐 조합이 몇 명이고 그냥 뭐 몇 하고 뭐 하고 그 정비법 보면 조합도 6개인가 그렇잖아요. 5개인가 6개인가 정비법 보면은 뭐 뭐야 개발법 도시개발법에는 조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합을 할 만도 한데 뭐 정비법의 조합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조합대로 특성을 다 알고 인원 다 알고 요건 다 알고 그 돌았습니까? 그런 거 하기 지금. 그걸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과감하게 제껴야 될 부분을 제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대단한 그런 거 잡아가지고 문제는 뭐 한두 문제 나오겠는데 과감하게 포기할 거나 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제가 작년에 그 요약서를 볼 때 아마 기억에 지금도 살아있는데 정비법의 조합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왜? 사업 자체가 6개가 걸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거 말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저 같으면 정비법 같으면은 6개 사업의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겠다. 특징. 특징. 6개가 뭐, 그거 있잖아요. 특징. 6개 조합, 6개 사업의 특징. 그거 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많이 나오는 12문제 나오는 그 국토법인가요? 그거 좀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개발법하고, 조금 단순하잖아요. 개발법하고, 또 건축법하고 하든지 뭐 주택하고 하든지 간에 3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3개. 그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얼마나 과감하게 포기하느냐 이것도 합격의 관건입니다.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뭐야 혹시나 빵이나 하면서 계속 들고 갔다가 만신상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40문제 전체가 아리까리, 40문제 전체가 아리까리, 보기 5개 중에서도 전체가 5개가 아리까리 이래 되면 점수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제낄 건 제껴버리고 좀 평범하면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기출문제 보니까 이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런 거는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중심으로 정리해도
충분히 70%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막 복잡한 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연구자세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래 해봤자 지금은 헛방이다, 헛방. 1월달 같으면 그래 하라고 이야기하지. 지금 내일 모레 시험 아닙니까? 지금 100일인데 100일 남아 있는데 지금 뭘 펼치고 뭘 깊이 들어가고 연구자세로 들어가고 나는 연구 체질이다, 조상의 대대로 이래서 하면 안 되지. 지금은 논리적으로 쓸데없거나 좀 지엽적이거나 너무 깊은 거는 과감하게 제껴버리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추려가지고 그걸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번 그 여름 방학 때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며칠입니까? 6일 정도 되잖아요. 6일 같으면 인생의 향방이 바뀔 정도의 긴 기간입니다. 그때 6일 동안 푹 고아서 놀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도 6일 동안에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 동영상도 좀 보고 막 보충을 개인적으로 한다. 강의도 없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은 현장의 실력이 증가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기간이 그 6일 동안이다. 6일 동안 지나면은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지나고 나면은 등수가 막 바뀌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6일 동안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일 그때 보기 좋은 게 판례집입니다. 판례집을 한 두 바퀴 돌리고 이해 안 되면은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기출문제는 평소에 몇 문제씩 이렇게 풀어보시고 조문 특강은 안 해도 돼. 지금 특강만 딱 듣고 가만 놔뒀다가 언제 시험 일주일 전에 그때 눈으로 싹 한두 번 읽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 하나를 딱 그려놓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상가 임대차 법이 개정됐는데 이제 거기서 자꾸 한 문제씩 냅니다. 지금.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상가. 을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을다시 병이라는 사람이 신규 새롭게 세입자로 들어오려고 한다. 신규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나 합니다. 계약. 그 다음 임대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죠? 여기는 무슨 계약합니까? 임대차 계약이지.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주인하고 합니까? 임차인하고 합니까? 주인하고 합니다. 주인하고, 그죠? 주인하고. 그럼 여기는 뭐 합니까? 임차인하고 요거 하고. 여기는 권리금 계약. 그죠? 권리금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삼각구도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거나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준다. 이걸 말한다. 권리금. 권리금의 개념을 잡았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걸 뭐란다? 권리금. 그 다음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 이걸 뭐라고?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과 계약, 이걸 뭐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그래서 이거는 종전이고 요거는 새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삼각 구도를 잘 보면서 조문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정 조문 연습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가 몰라 되고 대항력, 갱신요구, 갱신특례, 권리금, 표준계약서 요거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우리가 서울 같으면 환산 보증금이 얼마야? 4억.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4억이 초과돼도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임차인한테 유리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거 대항력, 갱신요구, 갱신특례, 권리금, 표준계약서. 자, 표준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입니까? 표준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가 아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권리금 속에 괄호 안에 10조의 3부터 10조의 8 돼 있죠. 자, 10조의 8 거기 동그라미 딱 치시고 10조의 8은 뭐냐? 3기 연체가 되면은 해지 사유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3기 연체 해지 사유. 원래 해지 사유는 몇 기입니까? 2기. 근데 이번에 최근 개정에서 3기 연체로 바뀌었습니다. 3기 연체 해지 사유. 그래서 이 5개는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 알게 하시고. 자, 권리금 보호. 자, 1항에 권리금 1항, 권리금 1항 다 빼버리고 두째 줄 끝에 등 다음부터 읽으면 됩니다. 권리금 1항,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 점찍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걸 뭐요? 권리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누구에게 준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이겁니다. 그럼 권리금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게 권리금이다. 2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그냥 신규 임차인이라 합시다. 줄여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한다?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그게 권리금 계약이다. 자, 번갈아 2번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래서 임대차 종료 전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최종 마지막 3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 3개월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권리금 횟수 규의 보호입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요 임대인은 종료되기 전 몇 월? 3월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요 사이에 요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요런 짓이 뭡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짓, 그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해하는 짓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기역은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비행기 소음 같습니다. 웅합니다. 그럼 방해하는 행위가 뭐냐? 첫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내한테 달라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내한테 달라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신규 임차인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임차인한테 줘야 된다.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나서가지고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내한테 달라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받는 것도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라 되십니까? 응?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죠? 방해. 그래서 지급 못하게 하는 짓.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 대단한 짓을 하고 있다 했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뭐를 요구한다? 보증금.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저히 요구.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네 번째 번호가 1, 2, 3, 4 희한하네. 4, 5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원래 임대차 계약을 신규 임차인하고 체결해야 되죠. 그 체결을 거절한다.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해 행위는 지금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 자,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3월부터 종료 시까지 요 3개월 동안에 요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요런 짓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한다.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에게 바로 권리금을 달라 안 된다. 신규 임차인에게 바로 받는다 안 된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 못하게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현저히 높은 액수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했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계약을 안 하겠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방해해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안 된다. 그럼 전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방해하지 마라 말이에요. 임차인이 받아 먹도록 임대인이 놔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이런 게 쭉 나오면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야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중요하다며. 응? 그런 거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예를. 그리고 판례를 읽을 때도 앞에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뭐 하는 등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그 다음부터 읽으면 돼. 그 다음부터 앞에는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예시 이거를 말라고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예시 등을 종합하여 그 다음에 결론이 딱 나오다. 그 결론을 다 읽으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등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과란이 뭐라고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리얼. 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이 말도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부 다. 자, 쉽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임대인은 3개월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요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요구해도 안 되고 수수해도 안 되고 이놈에게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지급 못하게 하는 안 되고 또 병한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럼 권리금 안 준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체결을 거절한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나 이번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사유. 이 말은 신규 임차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기억목.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런 놈하고 만나고 주인이 계약을 할 것입니까? 그죠? 이런 놈하고 계약했다면 보증금 차임도 못 받는데, 그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그게 핵심이죠. 자, 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 말도 더럽게 해놨다, 그죠? 복잡하게. 의무 위반, 유지하기 어려움. 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여튼간에 신규 임차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귿. 자, 디귿은 조금 암기식이죠. 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리얼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찾아낸,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임대인이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리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기절해 버립니다. 자, 임차인이 소개했습니까? 임대인 스스로가 선택했습니까? 임대인 스스로. 임대인 스스로 선택한 신규 임차인은, 그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리얼에는 임대인이 선택한 이겁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이게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을 배신해버렸다 이 말인데, 임대인이 배신해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요? 디귿.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래 당연하죠. 예. 그건 조금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디귿의 문제는, 그죠? 주체를 분명하지 하지 않고 있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면 나중에 체결을 거절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해석이, 그죠?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 디귿은 그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좀 해석이 논란이 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종전의 임차인이 이렇게 하십시오. 종전의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원래 임차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도 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해석상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법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란이 있으면 판례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약간. 여러분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누가?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안 했다 이래 하는 것은 뭔가 이론상 안 맞고, 종전에 임차인이 이래도 좀 이상하고, 임대인이 이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네, 그죠? 임대인이. 자, 디귿은 그냥 그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물음표 딱 해놓으시오. 물음표.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논리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런 게 제일 맞을지 싶다. 논리적으로는, 그죠? 논리적으로는. 하여튼 1년 6개월로 그게 만약에 나오면 그걸 바꿀 테니까 1년 6개월 딱 기억하시고, 자,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의 손해배상의 청구 잘 보시고, 기억.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건 원래 권리금이죠. 원래 권리금.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금하고 옛날 권리금하고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것도.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니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요거는 작년 시험에 바로 나왔습니다. 답이 3년이었습니다. 3년. 아주 추하게 나왔다. 3년. 한 번 나왔으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3년이 작년에 나오는데 또 3년이 나오는데 이래서 하면 그거는 참 그죠? 시험 공부에 대한 그게 약간의 뭐랍니까? 센스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단순한 문제 똑같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년 대신에 뭐 임대차가 종료한 날 이런 걸 내버릴 수가 있겠지. 차라리 이걸 바꿔가지고 임대 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래 됩니다. 자, 번거로 3번은 필요 없고 번거로 4번 권리 적용의 제외. 자, 1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이 뭡니까? 나도 모릅니다. 아무 필요 없다. 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그 옆에다가 백화점 이래서 나옵니다. 백화점. 주로 백화점을 이야기한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괄호안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도 적용이 안 된다. 자, 번거로 5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4번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4번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뭐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4번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뭐 한단 말입니까? 그 두 양반이. 권장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라고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6번, 번거로 6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권리금 나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이거 뭐 공법에서는 국장이라 돼요. 국장, 국토장. 그 행정체계 그게 내나 그 주체입니까? 그죠? 우리가 행정체계를 보면은 제일 위가 뭡니까? 단체.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자. 심심한데. 연습. 제일 위에가 뭐야? 국가. 국가가 제일 있고. 국가의 대표자가 국장 아닙니까? 국장.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광역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또 그에 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또 세종특별자치시 그게 광역단체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기초단체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게 그냥 뭐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항상 그냥 광역시 개념이 넣어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구청장이 좀 문제가 돼요. 구청장. 구청장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치구도 있고 자치구 아닌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동네 구청장. 자치구 맞죠? 자치구 맞잖아요. 선출지가 아닙니까? 선출지. 근데 제주도는 웃기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거는 선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아시겠죠?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주도에는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는 뭐 그 밑에 시군이 없으니까 아예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되고 그죠? 자 3번에 차임연체와 해지 여기 아까 10조의 8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3기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하고 같습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3기 연체를 했을 때. 그 지금 일치가 됐습니다. 해지 사유도 3기, 갱신 거절 사유도 3기 이렇습니다. 자,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메모를 정확하게 못하시면 뒤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잘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훈련용으로 시험을 어지간하면 다 참석하시고 시험 치고 난 뒤에 시험 문제가 좋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했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시고 다음 주 언제부터 방학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또 방학 직전이라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업 빠지고 그러면 안 돼. 이왕이면 월요일부터 놀아버리지 이래 하지 말고 수업은 한번 빠지면 그냥 3개 이상 틀린다 생각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화요일까지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